예를 들어서 그 인플루언서가 한 것 같다 하면 우리가 광고 넣으려고 하는데 혹시 기준이나 이런 게 있냐? 인플루언서는 어디 병원 해봤다 그러면 혹시 여 병원도 해보셨어요? 이 영상 혹시 이거 한 거예요? 이거 맞고 있대 얼마 받았다 이러면 그냥 가능은. 안녕하세요, 변호사들입니다. 요즘에 피부 비용 시장이 좀 성장하면서 업체들 간의 경쟁도 상당해지는 것 같은데 그들 간의 또 견제, 민원 이런 방해에도 점차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법을 잘 준수하시고 의료법을 근거한 민원이나 공격 등에도 잘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뤄볼 주제는 치료 전후 사진은 허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실제로 병원들에서 치료 전후 사진을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논의의 배경을 좀 이해하려면은 의료법 구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료법이 56조에서는 금지되는 의료 광고들을 정하고 있고 57조에서는 이런 광고에 대한 심의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의료법에 의하면은 대한의협, 대한치협, 대한한의협 세 곳 정도가 심의 기구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사전 심의를 하기도 하고 이미 올라온 것들을 후발적으로 심의하기도 하고 기준마다 본인들의 심의 기준을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죠. 법이라는 것은 사실 포괄적이니까 법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것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경험담이 뭐냐 이걸 이제 보기 위해서 대한의협이 발표한 기준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시수술 전후 사진 게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치료 전후 사진이 문제되는 거는 경쟁사의 민원이죠. 아니면은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환자분들이 시간 나실 때 막 찾아서 고발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이게 문제가 됐을 땐 저희끼리는 3단계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잖아요. 우선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는 전후 사진을 올린 게 누군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의료법에서는 의료인들이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의료 광고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만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후기들은 당연히 이제 환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형이나 이런 비급여 시술 같은 경우를 공유하는 뭐 블로그라던가 카페라던가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 전후, 즉 시술 전후 사진을 비교를 하는 게시판도 따로 있고 네네, 그렇죠. 게시판도 네, 만들고 맞아요. 있죠. 문제는 사실은 이런 게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문제되는 경우를 보자면 환자의 자유로운 시술 후기인 척하고 있는 광고 글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특정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그냥 고객들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이 정말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쓴 것처럼 후기를 부탁했는데 그게 이제 모종의 이유로 드러났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환자가 스스로 작성한 후기는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발적인 후기가 아니었다 이러면 이제 원아웃입니다. 목숨 하나 잃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글이 어디 올라왔는지 한번 봐야 돼요. 만약에 로그인이 필요한 네이버 카페나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공간 내에서 특정인 대상으로만 공개되는 정보는 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회원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존에 있는 포털 사이트 아이디로 그냥 로그인이 되는 경우나 임시 아이디로 쉽게 가입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되는 경우에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걸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보면 브이로그 하면서 지방 흡입 후기, 호수술 후기 이거를 개인 채널에 올리잖아요. 돈 받고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순간 첫 번째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걸 알아가지고 다 기재를 안 하더라고요. 기재를 안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암암리에 있었던 그 거래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그게 어려운 건데 자발적 후기라고 우기면 끝이니까. 뒷광고도 안 걸리면 뭐 끝이지. 딱 뒷광고 이슈죠 그게. 요즘에는 옆 병원을 죽여야 내가 사는 식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해요 엄청 열심히. 예를 들어서 그 인플루언서가 한 것 같다 하면은 거기 이제 몰래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광고 넣으려고 하는데 혹시 기준이나 이런 게 있냐 하면은 인플루언서는 어디 병원 해봤다 그러면 혹시 여 병원도 해보셨어요? 이 영상 혹시 이거 한 거예요? 했는데 맞고 있대 얼마 받았다 이러면 그냥 가능은. 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두 번째 광고 관련 이슈에서도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제 한 발 남은 거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심의 기준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매체에는 치료 전후 사진을 막 게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홈페이지에 로그인 기능을 넣은 다음에 치료 전후 사진과 후기를 같이 넣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원래 과거에는 없었는데 2019년에 새롭게 도입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심의 기준을 가지고 일부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을 단속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제대로 살펴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의료 광고 위반이 물론 이제 보건소마다 좀 들쑥날쑥해요. 어디는 처음 적발됐을 때는 그냥 시정 조치만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바로 그냥 기준대로 처분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의료 광고 위반이 1회 적발해도 영업 정지가 한 달로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이슈인데 의료법에서는 치료 경험담을 활용한 광고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심의 기준에서 해석을 해서 시술 전후 사진으로 구체화를 해놓은 건데 그럼 시술 전후 사진은 전부 치료 경험담이냐 이 이슈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경험담이라는 것을 시술 전후 사진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오히려 처벌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심의 기준은 의료법에서 정한 수권을 받은 집단들이 만든 기준이니까 의료법에 크게 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과연 의료법이 산정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수준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수권했는가라고 하면은 일단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의사분이 이렇게까지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보건소를 상대로.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의료법에서도 치료 경험담을 그냥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치료 경험담 등을 통해서 소비자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경우에 대부분 광고할 때 극단적인 사례들을 가져와서 여기서 시술만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시술 전후 사진도 오인이나 혼동 가능성이 없게끔 예를 들어서 뭐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사람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부작용을 명시한 상태에서 게시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이미 대한의협에서는 심의 기준으로 전후 사진 쓰지 마라 해놨으니까 사진 올라오면은 내려라. 너 안 내려? 영업정지. 약간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다퉈보려면 다퉈볼 룸이 충분히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본격적인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료 전후 사진이 경험담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후기 자체는 반드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없는 로그인 기능인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뭐 이제 치료 사진을 올리면서 후기까지 같이 넣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도망 나갈 구멍이 없죠. 이거 현 상태에서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치료 전후 사진이 되는지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의 시각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근데 이런 주장을 문제가 된 원장님이 직접 하셔도 보건소에서 좀 안 받아들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야, 그래도 아무런 내가 이 일을 지금 몇 년 했는데 너보다 내가 법을 잘 알지 않겠냐,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겪고 계시면 가까운 변호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꾸준히 의료법 관련해서는 내용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실무상으로 실제 영업을 하시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을 많이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저희 채널에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